지난 주말이었습니다. 국민의당 새 대표로 안철수 대표가 선출됐습니다. 안 대표는 수락연설에서 선명한 강한 야당을 만들겠다. 내년도 지방선거에 이겨서 전국 정당으로 당을 키우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체제 어떻게 바뀔까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 먼저 당대표로 선출되신 거 축하드리고요. 예, 고맙습니다. 네, 과반의 승리였습니다. 51%를 넘겼네요. 네, 그런데 바로 얼마 전에 대선 후보 경선 때는 75%를 넘겼습니다. 그때와 비교한다면 굳이 아쉬움은 없을까요? 네, 그때는 당원과 국민이 반반 정도였습니다. 이번에는 당원의 100% 투표입니다. 좀 특성은 다릅니다만 어쨌든 저는 엄중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만큼 당이 위기이고 내년 지방선거 잘 치르라는 기대라고 봅니다. 네. 또 저를 지지하지 않은 당원분들에 대해서도 다른 후보를 지지한 당원분들에 대해서도 그 마음 다 안고 제가 열심히 내년 선거 때까지 잘 치르겠습니다. 네.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네. 당대표 수락연설 전에 눈물을 보이셨어요.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런 모습을 보이신 게 처음이 아닌가 싶은데요. 예, 설명드리자면 저는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네. 예. 예. 네, 말씀해 주세요. 네, 설명드리자면 저는 저 때문에 울지는 않습니다. 항상 이제 다른 분들 아픔, 고통을 보면서 눈물을 짓고는 합니다. 네. 그 당시도 처음부터 제가 눈물을 보인 건 아니었었고 연설하다가 도중에 국민의당, 우리 국민의당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정말 힘든 당원분들의 마음이 갑자기 가슴 속에 느껴지면서 좀 울컥했었습니다. 네.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했을 때 당 내부에서조차도 출마해서는 안 된다 이런 반대가 좀 있으셨잖아요. 네. 어떠세요? 언제가 더 힘드셨어요?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셨을 때인지 대선 때인지? 지난 5년 정도 정치하면서 많은 선거들을 치렀습니다. 네. 제가 당대표로서 치른 선거가 전국 선거로만 해도 지방선거, 총선, 그리고 아주 큰 규모의 재보궐선거, 네. 제가 직접 나왔던 국회의원 선거, 대선, 또 당내 경선으로 대선 후보 경선, 이번에 당대표 경선까지 정치인으로서 치러볼 수 있는 모든 선거, 지휘할 수 있는 모든 선거와 경선을 저는 다 치렀습니다. 네. 이제 새롭게 도전할 건 없는 것 같습니다만, 이번은 좀 다릅니다. 엄중합니다. 당이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에서 나왔습니다. 그만큼 더 절박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정치인한테는요, 비언어적인 요소도 큰 그렇죠. 자산 내지는 전략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패션이라든지 헤어스타일이라든지.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모범생 스타일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대선 때의 모습과 근데 이번엔 달라졌죠? 이 말을 훤하게 드러내셨단 말이죠. 어떻게 누가 좀 조언을 하셨나요? 아니면 이것도 전략 중에 하나인가요? 저 사진 보니까 피부톤까지 바뀐 것 같습니다만 예. 저 자신도 못 바꾸는데 어떻게 나라 바꾸겠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변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여드린 걸로 해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변화를 하겠다. 예. 또 대선 과정에서 화제가 됐던 게 연설하실 때 목소리 톤이었어요. 예. 확 바뀐 목소리 톤. 누가 옆에서 좀 조언을 해주셨나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 역시 저도 못 바꾸는데 어떻게 나라 바꾸겠다고 나서겠냐 싶어서 저 나름대로 치열하게 제 변화한 모습들을 보여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 또 목소리 때문에 여러 개그 프로그램에서 제 흉내들도 많이 냈습니다. 그렇게 언짢거나 그렇죠. 그러지는 않으셨어요? 저 재밌었습니다. 항상 제가 좀 했던 표현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좀 목소리를 깔고 누굽니까? 했습니다. 그거 그대로 이제 유머 프로그램에서 해서 저도 한참 웃었습니다. 네. 그때 이렇게 굉장히 하이톤이고, 저희도 이렇게 목을 쓰는 사람들입니다만, 목에 힘을 많이 주면 오래 쓰질 못하는데, 목이 많이 아프거나 그러지는 않으셨어요? 저는 제가 생각해도 신기할 정도로 회복력이 좀 빠른 편입니다. 네.
목도 금방 정상으로 돌아오고 상처난 것도 금방 낫습니다. 저는.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저 울버린 그 보면 회복력 빠른 네, 거기에 비유하고는 했습니다. 네. 예. 울버린의 이 치유력을 갖고 새로운 출발을 앞두고 계시는데요. 국민의당 대표를 지금 이제 시작을 하셨습니다.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최우선 과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은 당이 심장 정지한 사람하고 같습니다. 지지율 5%라는 건 사실은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 정당이라는 뜻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은 필요한 게 전기 충격을 주어서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드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나왔고 그리고 당 개혁 혁신을 통해서 달라진 모습들을 보여드리면 다시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그 생각하에서 이제 열심히 개혁들 해 나가겠습니다. 네. 그 전당대회 동안 당내 갈등이 좀 심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랬죠? 예. 동교동계 원로들이 이제 반발해서 나가겠다고도 하셨고, 예. 또 호남 의원들의 탈당설도 있었고, 물론 지금 뭐 천정배 정동영 의원이 선거 결과에 승복하고 협력을 다짐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은 이제 당내 갈등 상황 좀 봉합이 됐다고 보십니까? 모든 경선은 처음 시작할 때 여러 가지 갈등 상황에서 시작됩니다. 원래 경선이 또 선거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신뢰하고 있는 것이 모두 다 지금 당이 바뀌어야 된다.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다. 문제의식은 같다고 봅니다. 단지 해결 방법에 대한 차이들 밖에는 없는 겁니다. 이제는 이제 대표로 제가 뽑혔으니까 민주정당 하에서 제대로 당을 살리겠다고 힘을 모을 때입니다. 저부터 지금은 앞장서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나 앞으로 이런 어떤 급변하는 그런 상황 같은 걸 상정해 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상황에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자면은 앞으로 혹시 국민의당을 탈당하거나 탈당할 기미를 보이는 의원이 혹시 없을까 하는 내용인데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그 이전에 지금 이번 주 내내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네.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이번 주는 당선되고 나서 일주일 정도를 당 내부 소통에 모두 다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 동의를 하고 있고 그리고 단단하게 결속해서 우리 실제 경쟁자는 내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데서 공감대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강하고 선명한 야당을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의 의미를 놓고 일각에서는 대여 투쟁을 선포한 것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어요. 네. 어떤 의미로 하신 말씀이신지. 강한 야당이 옛날처럼 구태스러운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시점에서 제대로 투쟁하는 야당이 되겠다는 뜻입니다. 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무조건 반대만을 위한 반대를 하는 야당이 아니라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과 맞다면 전적으로 협력하지만 만약에 틀리다면 반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대안을 제시하고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끄는 것이 저희들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싸우겠다는 말만 11번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예.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114일 정도가 됐는데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 점수를 좀 매겨주신다면 몇 점 주시겠어요? 점수 지금 아직 학기 말은 아닙니다. 네네. 그래서 점수까지 학점까지 매길 상황은 아닙니다만 나름대로 지금까지 잘해왔던 분야 그리고 아쉬운 분야가 있습니다. 예. 잘해왔던 분야라면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겠습니다만 지난 정부에서 잘못됐던 부분들 고치려고 노력하고 있고 특히 탈권위주의 행보 네. 저도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그런데 아쉬운 부분들은 이런 겁니다. 지난 100일 동안 국가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들에 대해서 연속해서 결정을 해왔습니다. 좀 너무 급하게 무엇에 쫓기듯이 결정해왔습니다. 네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필요한 민주적인 법적인 절차들을 거치지 않은 것들이 눈에 띄고 그리고 또 세부적인 실행 계획들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특히 네. 어떻게 재정을 마련할 것인가 이런 점들에 대한 그 계획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네. 또 덧붙여서 어떤 사안들을 결정할 때 다른 분야에 여러 분야의 부작용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들이 함께 마련돼야 되는데 그것 역시 보이지를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 제대로 바로잡는 게 저는 진정한 야당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 선명한 야당, 강한 야당을 계속해서 이제 힘주어서 주창하고 계시는데요. 선명한 야당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함의가 있다고 봐요. 이제 같은 그 야권에서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야권이라는 것은 보수 야권을 포함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선명성을 강조하다 보면 조금 더 그 다른 야권에서 국민의당에 요구하고 있는 어떤 일정 정도의 콜라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지방선거에 있어서의 연대 같은 것들, 앞으로 색채 자체가 좀 그 우측으로 가게 되지 않겠는가? 뭐 이런 이제 말씀들도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우리 국민들이 보아온 정당의 모습이 이념 중심 정당이었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네네. 지금 민주당이나 또는 그 자유한국당의 경우에 한마디로 그 두 당은 이념 중심 정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좌든 우든 어떤 사안에 대해서 명백한 입장이 있고 반대 아니면 찬성 굉장히 국민들이 보기에는 속 시원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게 문제 해결에 꼭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기존의 정당들은 가치 중심 또는 이념 중심 정당이었다면 저희들 국민의당은 문제 해결 중심 정당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좌가 있고 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국민의당을 이 중간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데 그렇지가 않은 겁니다. 오히려 좌우가 있으면 저희들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여기에 와 있습니다. 한 차원 더 높이 더 넘어서 문제 해결하는 정당, 즉 좌나 우나 이념에 휘둘려서 단순히 반대만 하거나 단순히 찬성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풀 수 있는지 그 문제 해결에 집중하는 그런 정당입니다. 따라서 옛날 야당은 선명 야당은 무조건 반대만을 위한 반대를 했습니다. 이 대척점에 있으니까요. 저희들은 문제 해결 정당의 입장에서 선명한 야당이라고 하면 반대만을 위한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대안을 가지고 그 대안을 대신 정부 여당에서 집행하라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게 아주 다른 점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대선 당시에 서로 나를 세웠던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를 그제 만난 게 화제가 됐었는데요. 잠시 보시겠습니다. 먼저 지난 대선 후보 토론 당시 두 분의 모습입니다. 제가 MB의 아바타입니까? 이게 초등학생 감정 싸움인지 대통령 후보 토론인지 내가 참 알 길이 없습니다. 사퇴하셔야 된다는 그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지 않고 저는 카메라 보고 국민께 말씀을 드립니다. 안 후보님, 이리 보고 말씀하시죠. 국민들이 참 조잡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각 당 대표로 만난 그제의 모습은 달랐습니다. 그 정부를 바로 잡아주는 것이 저희들에 대한, 국민들에 대한 도리라고 합니다. 저는 안 대통령이 좀 힘을 합쳐서 바로 잡는 데 앞장서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바로 아침에도 또 북한이 저렇게 도발을 하고 정말 국익과 민생 차원에서 저희도 열심히 노력해서 해결해 나가는 미국도 예민하고 일본도 예민하고 북한도 예민하는데 외가차에 끌려가는 승용차 안에서 자기 혼자 운전하는 모습으로 내가 보여지는데 저는 외교 안보가 아주 우려가 됩니다. 코리아 패싱이 실제로 일어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대표님하고 우리 그 체계를 좀 가동해서 제가 저녁 조금 모시고 대표님이 또 돈이 많으시니까 어제 굉장히 화려한 옷을 입고 나오셔서 오늘 또 그 옷 볼 수 있을까 기대했습니다만 정장 입고 나오셨어요. 아니
대선 후보 때 만난 이후에 처음 만나신 예, 건가요? 처음이었습니다. 네, 그때는 서로 사퇴하라고 그렇게 날을 세우던 사이셨잖아요. 아니요, 서로가 아니고 제가 사퇴하라고 했죠. 아, 네. 제가 사퇴 압력 받은 적은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제 분위기는 굉장히 달랐어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어제 적이 동지가 된 거냐, 아니면 뭐 공동의 적이 생겼기 때문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있었는데 어떻게 보세요? 대선 후보로서의 역할과 그리고 또 당대표로서의 역할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선수와 감독은 역할이 다른 겁니다. 지금은 내년 지방선거 감독들로 만났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또 역시 분명한 것은 저희와 국민의당과 그리고 자유한국당은 그 이념 지향이 다릅니다. 그리고 또 그쪽 당은 이념 중심 정당이고 저희들은 문제 해결 정당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차이가 많습니다. 네. 안 대표님이나 홍 대표나 두 분이 모두 이제 대선 후보로 이제 열심히 싸우시다가 패배 이후에 정치 전면에 조기 등판을 하셨습니다. 보통은 이제 뭐 이걸 이제 휴직이라고 해야 될까요? 한 1, 2년 정도의 이제 인터벌을 두시는 경우가 있었는데, 많았는데, 상례였는데, 뭐 이런 것들은 어떤 뭐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반드시 예전 정치인들이 그랬던 건 아닙니다. 네. 예를 들면 87년에 그 대선에서 패배했던 DJ와 YS는 바로 그 다음에 총선 때 다시 지휘를 해서 선거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랬던 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중요한 건 개인의 정치적인 경력 관리보다도 오히려 그 당의 생존에 대한 부분이 있으면 네. 적극적으로 또 뛰어든 예가 더 많습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책임져야 할 일에는 계속 책임져 온 정치인입니다. 네. 예전에 제가 새정년에 대표를 하던 시절에 선거 패배 책임지고 물러났습니다. 그다음 또 작년 총선 때 국민의당으로 총선에서 승리했습니다만 그때 리베이트 사건 때문에 예. 사실이 아닌 걸로 지금 밝혀졌습니다. 그 당시에 박근혜 정부가 국민의당 안철수 죽이기에 나선 거였습니다만 그것을 알면서도 당을 보호하기 위해서 책임지고 물러났습니다. 그래서 당을 보호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경우는 자칫하면 당이 사라져버릴 상황입니다. 그러면 가장 큰 책임은 당이 사라지는 것을 막는 게 가장 큰 책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책임지러 나왔습니다. 예. 네. 뭐 공식적으로는 그러니까 내년도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어떤 선거 연대는 없을 것이라고 단언을 하신 것 같은데요. 뭐 정치라는 것은 근데 항상 이제 여지라는 것이 있으니까요. 그러면 일단 그 외교 안보 얘기를 아주 비중 있게 두 분이서 나누셨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뭐 정책적인 연대도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정책 연대라는 것은 그건 국회의 정상적인 활동의 일환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무슨 뜻이냐면 우리 국민의당이 어떤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당 의원들 최소한 150명은 찬성해야 그 법안이 통과됩니다. 네. 따라서 그것에 찬성하는 사람들을 모으는 활동이 국회의 정상적인 활동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책연대라는 것이 이번에 나온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국회 활동의 일환이고 지금까지는 국민의당이 어떨 때는 앞장서서 어떨 때는 뒤에서 이렇게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는 더 적극적으로 선도하는 그런 정책 정당이 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요즘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앞다퉈서 이제 국민의당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잖아요. 어떠세요? 다른 당과의 연대나 통합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저는 일관됩니다. 우선 어떤 사안에 대해서 저희들은 문제 해결 정당이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의 해법을 저희들이 가질 겁니다. 그리고 그 해법과 만약에 정부 여당이 같은 생각이라면 저희들은 전적으로 지원하고 네. 또 다른 당이 같은 생각이라면 저희들 생각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힘을 모으고 그렇게 할 겁니다. 따라서 이것이 어떤 정당과 항상 이렇게 함께 뜻을 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떤 그 통합이나 연대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게 있으신가요? 저희들은 저는 창당 때부터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중도 통합의 중심이 되겠다는 말씀드렸습니다. 그 뜻은 저희들이 우뚝 서면 저희들이 문호를 개방하고 저희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한다면 그러면
그 뜻에 동참하는 어떤 분들이라도 저희 당에 와서 함께 하실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건 지금도 유효합니다. 네. 따라서 저희들이 중도 통합의 중심이 되겠다. 그리고 그러기를 기대하는 또 많은 분들이 당 바깥에 계시다고 말씀드립니다. 예. 지금 뭐 야당이 최소한 수도권 세 곳에서라도 뭐 시도지사의 후보 단일화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네네. 그러니까 혹시나 뭐 이건 이제 우리가 뭐 절대적인 이제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만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야3당이 최소한 수도권 세 곳에서라도 이제 지방선거 연대에 네. 대한 얘기입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예. 저런 발언을 했었죠. 입장은 뭐 여전히 마찬가지인가요? 저건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직 선거를 위해서 후보들이 꾸려지지도 않았습니다. 네. 인재 영입들이 다 맞춰지지도 않았습니다. 따라서 지금 뭐 국민의당 포함해서 모든 정당들은 열심히 스스로 혁신하고 네. 그리고 많은 인재 영입을 통해서 내년 지방선거를 치를 진용을 갖추는 것이 먼저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저희들 중심으로 이번 선거 치를 겁니다. 네. 서울시장 출마 얘기가 계속 들리고 있는데 어떻게 의향이 있으신지요? 그건 제가 경선 과정에 TV 토론에서 네. 질문을 받았습니다. 제가 먼저 이야기를 꺼낸 건 아닙니다. 네. 그리고 그때 이야기는 서울시장 경선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 당대표 경선하는 와중이니까 제가 당대표로 당선이 되면 인재들 영입하고 그리고 당을 제대로 내년 지방선거를 치를 수 있는 체제를 갖춰놓겠다. 네. 그리고 그 상황에서 또 제가 당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겠다고 원칙론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지금 뭐 셀프 공천식으로 제가 서울시장 나가겠다고 하면 서울시장의 꿈을 가지고 있는 많은 인재들 어떻게 영입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건 당대표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겁니다. 오히려 저는 열심히 서울시장 후보감들부터 열심히 찾는 게 지금 제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간단하게 좀 여쭙겠습니다. 이 당의 개혁 방향은 어느 쪽으로 잡고 계신가요? 당 개혁 방향은 제대로 된 체계를 잡겠습니다. 네. 즉 제가 생각하는 당 개혁 방향은 크게 4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젊고 스마트한 정당, 두 번째로는 분권 정당,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당원 중심의 당원 정당, 네 번째로는 민생 정당. 그래서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 해결 정당으로서의 정체성을 제대로 확립하겠다는 뜻입니다. 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